뉴욕 촌놈 월터의 뉴스. 관세전쟁 1차전 승자는 누구인가? 미국과 중국 관세전쟁 승자는 누구일까? 자, 지금 5월 14일 날 오늘이죠. 이제 관세가 이제 대폭 인하가 됐죠. 계속해서 이제 135와 125와 이런 관세를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날이 올지는 몰랐지만 이렇게 있었는데 5월달 지금 그 고위급들이 회의를 통해서 관세를 낮추는데 합의했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미국은 중국산 제품의 45%에서 30%, 중국은 미국산 제품의 125에서 10%로 인하했습니다. 이 합의는 5월 14일 오늘부터 이제 90일 동안 이제 되고 양국 무역 협안의 추가 협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겠죠. 그래서 보면 이번 관세가 이제 18년 트럼프 첫 임기 때부터 시작된 전쟁이고 이게 25년부터 더 격화되고 있죠.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따만한 거 들고 너는 몇 프로, 너는 몇 프로, 너는 몇 프로 이렇게 했죠. 4월 달에 그것처럼 중국을 계속해서 때리고 있는 중인데 저 때는 중국 1기 때는 중국을 많이 때렸다면 이번에는 전 세계를 때리고 있잖아요. 보시면은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상했고 보시면은 145까지 했고 요게 중국이 너희도 맞아라 125. 그래서 4월 중순부터 서로 간에 일이 없었죠. 4월 4일 날에는 히토류 수출을 전면 중단하는 강수까지 둡니다. 히토류는 어디에 쓰냐면은 보통 반도체와 스마트폰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것에 다 들어가는 이 광물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 관세 전쟁이 엄청난 심각성이 있죠. 그래서 막 GDP가 이제 0.3% 감소하고 무역 수지 적자가 1,405억 달러로 전월 대비 14%나 증가하고 제조업체들 공장이 막 문을 닫고 중단하고 사람들 잘리고 중국 수출 기업이 막 50%가 막 사업을 축소하고 막 이런 경제적인 부담이 막 나오니까 자국민들을 살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의 이 대중 추가 관세 145% 발표 후에 금융시장이랑 채권 통화가 동방 하락하고 막 미국 경제 박살난다, 인플레이션 재발한다라는 막 우려가 있었지만 다행스럽게 지금 협상이 돼서지만 일단은 보시면은 다행이죠. 다시 주식도 반등하고 근데 이제 보시면 이번에 이렇게 된 게 누가 이득을 봤나 하는 거에 따지고 봤으면 일단은 중국이 우세하다는 버티기를 했죠. 왜냐면은 중국이 맞고 바로 올 줄 알았지만 중국은 오지 않고 우리도 올린다, 우리도 안 한다 하면서 했는데 보시면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중국이 더 우세한 위치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케네디는 이것은 100% 미국의 후퇴다. 중국은 대응에 나섰고 보복 조치만 철회했다. 라고 이제 분석했고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공격의 한계가 입증된 사례라고 보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은 히토류 카드의 효과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히토류가 엄청나게 필요한 거예요. 어디에 필요하는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기에 다 들어가고 반도체에다 모든 걸 스마트폰이나 우리가 쓰는 이런 모든 제품에 다 들어가는데 이거를 생산하는 데가 중국밖에 없어. 중국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이 생산은 90%를 다 담당한대요.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히토류를 미국에도 많이 있는데 이거를 가동시키고 싶어도 한 군데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많이 있어. 문제는 이거를 가지고 생산을 해서 이거를 이제 쓸 수 있는 걸로 만들려고 하면 이게 어마무시한 환경오염도 되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이런 안 좋은 물도 폐기해야 되는데 그런 거가 모든 게 다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가지고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끝내고 우크라이나에서 그거를 만들어서 중국에 대한 수입을 어느 정도 이거를 타파하려고 해도 이게 또 그거를 만들어 갖고 이거를 생산해서 이걸 돌리는 데까지 또 이게 시간이 또 오래 걸린대. 이게 그냥 파가지고 내가 히토류 광유 얻었다 해가지고 이걸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이거를 또 계속 어떻게든 이거를 해서 쓸 수 있게끔 이거를 만들려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토류라는 카드의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 주도권을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미국과의 무역 협상 전에 관세를 철회해야지 우리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관세 인하를 제한하게 만들었다는 점이 중국의 승리로 해석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ING 그룹의 링송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특별한 양보 없이 관세율이 낮아졌다는 점은 중국의 승리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협상 환경 설정도 그래요. 고위급 협상 장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게 중국의 양보 없는 협상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결과를 막 소셜미디어나 이런 데다 공개하는데, 이거를 하지 않았다는 거는 협상을 존중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단 중국에서 보는 시선은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이겼다. 이제 미국에서는 본인들의 승리다. 이 무역 협정은 미국의 승리, 트럼프 대통령의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협상 전문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면서, 일단은 왜 맞췄으니까 관세를 일단 협상은 했잖아요. 그러면서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완전히 리셋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관세 합의가 중국과의 2차 무역 합의를 끝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있다. 이번 협상을 통해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재정립하고 불공정 무역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성과를 거뒀다고는 볼 수는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관세 레버리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은 원래 20% 그 펜타닐 때문에 20% 올린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올리니까 중국에서 야 니네 우리한테 30% 그럼 우리도 30%. 그래서 트럼프가 때린 거예요. 니네 관세 올린다 하면서. 그래서 그 수치가 145와 125%까지 올라간 거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30%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아직은 우린 30%를 갖고 있으니까 이걸로 협상 같이 해보자. 두 번째 협상 테이블에서는 어떤 식으로 할지 해야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첫 번째 그 관세 전쟁 때도 아무런 승자가 없는 관세 전쟁이었죠. 이제 승자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게 모든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도 피해를 받았고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도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 코파스라는 곳에서는 이번 결정에 두 나라 모두가 승자라고. 어차피 이거는 지속 불가죠. 왜냐하면은 그래도 미국도 중국이 필요하고 또 미국 합니다. 왜? 중국에서 나온 미국이 사가니까. 미국이 큰 손이잖아요. 미국이 사줘야 중국에 있는 공장이 돌아가고, 그리고 그렇게 돌면서 돈을 벌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은 수익 충격을 피하고 보복을 협상도구로 활용하는데 성공했죠. 이번에는 우리는 맞고만 있지 않는다, 우리도 때린다 해서 같이 때렸고, 그래서 이 시진핑과 주석도 관세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 하면서 세계 각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단결을 촉구했습니다. 보면 이번에 양측 모두에게 손실이 있다고는 하는데 봤을 때는 미래에서 딱 봤을 때 무언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 둘이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관세 효과를 인해서 전쟁을 따라서 이제 중국은 이제 수출 시장의 다변화가 시급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남미와 손을 많이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14.4% 증가했고, 미국을 처음으로 추월한 수치라고 해요. 그래서 특히 브라질산 대두 수입이 중국 전체의 72%를 차지하며 칠리 구리 수입량도 이제 58%에 달할 정도로 지금 무언가 미국에만 의존하던 것들을 조금씩 분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위안화 국제화 가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660억 위안 신용 한도를 남미 국가에게 제공하면서 이제 자금 공급을 위안화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 체제를 탈피하려는 전략으로 2024년 중국 아르헨티나 원화 위안화 직접 결제 체계 구축 조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무엇을 하고 있냐? 2025년 5월에서 베이징에서 열린 4차 중국 CE 라틴 아메리카 및 카브리의 국가 공동체 이 모임을 이제 하면서 이 포럼을 개최하면서 장관급 회의 중국의 남미 외교 전략을 지각적으로 이제 보여줬는데, 이때 그 남미 국가들하고의 이거를 협력을 많이 하기 위해서 만났다고 해요. 왜? 미국하고 관세 전쟁이 자꾸 이렇게 일어나다 보면 자꾸 이게 되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니네 밑에 있는 남미 국가들하고도 좀 더 활발하게 이제 해보자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런 위안화
국제화 가속까지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하는 게 뭐냐, 대만을 왕따시키려고. 지금 대만이 수교하고 있는 그 국가 중에 7개가 남미 카브리 지역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데, 중국이 5월에 콜롬비아를 벨트 앤 로드 이니셔티브 VRI에 공식 가입시킴으로써 파나마 도미니카 공화국이에요. 그 대만을 고립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만과 이제 단교한 3개국 모두 BRI 가입국 점이 이를 입증한다고 합니다. 또 대만을 탐하는 중국이죠. 그러면서 이제 회담에서 이제 시진핑 국가 나와서 유엔 중심의 국제 체제 수호를 강조하며 남미 국가들하고 정치적으로 공조를 강화하면서 매년 10명을 초청해서 국가 거버넌스 경험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한 것이 대표적이고, 미국 주도의 자유민주주의 가치관과 대비되는 중국식 현대화 모델을 전파하기 위한 장기 전략으로 해석. 중국의 자본이 다른 나라로 들어가는, 보시면은 거기다가 이제 다른 그 남미 국가의 5G 양자 컴퓨팅 이런 것 첨단 기술 분야 협력을 또 같이 제안하며, 하웨이 같은 경우는 2024년 남미 5G 네트워크 시장 점유율을 41% 기록했고, 브라질과 체결한 반도체 공동 연구 개발 협정은 중국의 기술 표준 확산 전략과 맞닿아 있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남미와 손을 잡고 있죠.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도 5월에 체결했다고 합니다. 중국과 브라질이 원자력 협력령, 리튬 등 히토르 자원이 풍부한 남미와 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한 조치고, 중국 자동차 업체 BYD죠. 여기는 볼리비아 리튬 광산 개발권을 획득해 배터리 공급망까지 확인하면서 극화적인 세계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그래서 연설을 통해서 단결을 통해서만 세계 평화 유지 가능이라면 G7 중심의 기존 체제에 대항하는 글로벌 남방 연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제안한 5개 협력 프로그램, 연대 발전, 문명, 평화, 인간 교류, 유엔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재해석한 중국식 프레임워크라는데, 중국이 그런다? 아니, 이런 거 보면 솔직히 이거는 미국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보시면 이제 안보 분야에도 협력을 확대했고, 중국은 브라질 합동성명서에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공동 입장 표명, 미국 중심의 안보 체제에 대항하는 신축적 연합을 형성하려는 의도로 익히고, 사이버 안보, 마약 단속, 재해 관리 등 비전통적 안보 분야 협력 강화도 이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니까 하는 거 아닌가? 신기하네.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 풍속 구조 형성 전략도 있죠. 인프라 투자 통항 채권 확보. 중국 개발은행에서 2023년 이후 남미에 총 1200달러의 규모 인프라 투자를 실행했고, 90억 달러 추가 신용 한도는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합니다. 에콰도르의 코카코돌레 수력 발전소 중국 출자가 70%라고 하고,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철도 노선 중국 85% 등이 대표적 사례라고 하는데, 이거 얘네들 아프리카에 막 투자한다고 해놓고 그거 다 안 지어놓고 막 그런데 여기는 하려나 모르겠네. 그래서 농산물도 대량 아까 보셨죠? 브라질 대두 수입 해제해버리고 아르헨티나 쇠고기 수입량 확대,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수입액이 42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고, 미국의 320억 달러로 보다 크게 앞도는 수치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국은 탈미국을 외치면서 열심히 남미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손대면 홍콩도 잘 나가다가 중국이 딱 들어가서 시위 맞고 막가가 지금은 금융의 도시 홍콩이었다가 지금은 뉴욕 촌놈 월터의 뉴스. 뉴욕 촌놈 월터의